견적서를 제가 여러 군데 거를 봐도 막 개수가 안 맞는 견적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소비자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6개인데 9개 들어가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평면도가 흔히들 가장 많이 계획도면부터 시작해서 평면도를 가장 많이 보는데, 일단 우리 건물이 가장 긴 면이 32.1m네요. 그리고 5.8m. 옆으로 굉장히 긴 건물이에요. 그리고 1층 자체는 한 층 다 상가로 쓰고요. 그리고 장애인 15인승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를 받으신 거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들어갈 때는 주의할 사항이 경사가 있으면 안 돼요. 휠체어를 타고 원활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까지 진입하기까지 계단이라든지 경사로가 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점자 블럭을 설치해서 이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고요. 주 출입구의 유효폭도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접근로 설치해줘야 되고, 보도블록 재질로 설치하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2층에서는 주의할 부분이 소방관 진입창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발코니가 생기네요. 1층에서는 온전히 상가였다면 이 부분이 2층 가서는 이제 발코니가 되는 거죠. 이게 부채꼴 2개 마주보고 있는 건 저거 뭐예요? 이거요? 이게 그 엘리베이터실 앞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돼가지고 3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블럭 있는 거, 그런 거를 심어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양계문 한쪽 개방식 문을 양쪽으로 열리는 걸 설치하는데 한쪽만 열렸을 때 0.9m를 확보해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을 크게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1000짜리 문 하나 하고 800짜리 하나 해가지고 1000짜리 문이 하나 열렸을 때 옆에 로스되는 공간이 있거든요. 900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 온전히 열려있는 공간이. 방문들도 보면 집에서 다 900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게 900으로 사이즈를 해놓으시면 어떤 가구가 들어와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1000이랑 800이에요? 오른쪽 자리 800을 열면 900이 확보 안 되잖아요. 800짜리는 냅두고 한쪽을 열었을 때 900이 일단 둘 다 900으로 해놓으면 한쪽을 열면 900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1000으로 만들어야 900이 열린다고요. 이해됐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설치됐을 때는 여기에 1400에 1400 전면 공간 확보돼 있는데 휠체어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3층도 마찬가지고, 이제 건축주분이 1, 2, 3층은 상가로 세를 주시고 4층에 거주를 하실 예정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빗금친 부분들, 발코니 확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확장해서 면적에 대한 혜택을 받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실이 중간에 있고, 이제 안방과 드레스룸, 그리고 우층에는 자녀들 방, 이렇게 해서 방이 4개고 화장실이 2개인 그런 집이죠. 집이 너무 길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많이 없어요. 뭔가 기교를 부리기에는 이쪽은 32m인데 이쪽은 5.8m니까 보일러실 같은 경우에는 가스도 나오고 소리도 나고 하니까 바깥으로 빼놓은 거고, 엘리베이터나 계단실로 이렇게 들어와서 다용도실 지나서 방들을 지나서 거실을 지나서 안방으로 진입하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집입니다. 시공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사님이 잡아주시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분이 어떻게 하면 편리한지를 고려하셔서 배치를 먼저 계획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골조할 때 수도와 배수구를 적절한 위치로 미리 심어놔서 나중에 설치할 때 좀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택을 보실 때는 안방에 침대 배치라든지 거실에 소파와 TV, 식탁 배치, 특히나 이제 콘센트 위치, 인터넷선 위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잡아 놓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정면도를 보시면 경사지붕, 준불연 징크마감, 소방관 진입창, 그 다음에 지정 돌마감, 이 부분이 이제 건축주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좀 큰 요소고요. 외벽을 어떤 자재를 쓸 건지, 어떤 색상의 어떤 종류의 자재를 쓸 건지에 따라서 건물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외벽에서는 사실 창호 들어가는 모양하고 외벽 종류, 지붕 종류,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면도랑 좌우측 면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주단면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단면도에 보면은 시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재를 어떻게 써서 하는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벽이 철근 콘크리트로 200으로 오고 135mm 가급 단열재를 사용하게 돼서 열 관리율이 0.23 이하, 그 다음에 준불연재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정 돌마감,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철근 콘크리트야 뭐 어차피 구조 쪽에서 책정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고, 건축주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 단열재 부분하고 지정 돌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열 관리율이 0.23 이하로 나오면서 준불연재 단열재면 다른 자재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어요.
단열재가 바뀌면 단가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돌도 마찬가지로 가격들이 워낙 천차만별이라 돌 종류를 사실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집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진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내를 보시면 일단 1, 2, 3층이 근생이에요. 근생. 1층은 땅에서 습이 올라오지 말라고 단열재를 이렇게 깔아주게 돼 있고요. 묵은 콘크리트 100mm 치게 돼 있고 기계 미장하게 돼 있어요. 기계 미장은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밤새도록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기계거든요. 근데 여기에 써 있는 대로 꼭 지켜야 돼요.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현재 기준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지금 현재라면은 이 기준대로 견적을 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기준이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 기준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이 밑에 상가는 150 콘크리트를 깔게 돼 있는데 주택은 230으로 돼 있어요. 이게 층간 소음 때문에 더 많이 깔게 돼 있는 거고, 여기 30mm 가급 단열재 플러스 완충재, 이게 층간 차음재고요. 그 위에다가 보일러 엑셀을 깔 수 있게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멘트에다가 공기층을 둬가지고 공기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이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단열이 되도록 스티로폴 같이 시멘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이 안 뺏기게. 그 위에다가 보일러 엑셀을 설치하고 다시 바닥 미장 몰타를 쳐서 또 그 위에 마루를 까는 거죠. 그래서 주택 바닥은 이렇게 돼 있고, 주택 위에 지붕도 어떠한 자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여기 단면도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게 창호도인데요. 창호도 같은 경우에는 각 층별로 평면도에다가 기호를 적어줘요. FSW1이다. 여기는 SD1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창호 일람표를 뒤에 가서 보면은 600에 600짜리 화장실 창문이다.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6개소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견적서를 제가 여러 군데 거를 봐도 막 개수가 안 맞는 견적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소비자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6개인데 9개 들어가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형광펜을 색깔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PW1은 노란색으로 가고 2는 파란색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다 개수를 한 번 더 맞춰보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게 도면에 나온 개수가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꼭 개수를 체크를 잘 해주시고, FSW1이다 이러면 여기서 방화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가 자체가 불에 안 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높거든요. 방화창을 설치해야 되는 기준은 인접한 대지에서 2m 이내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여기에는 대지가 바로 붙어 있어서 방화창을 설치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창호도에서 있는 기호가 뒤에 일람표에 가보면 어떤 사이즈에 무슨 창이라고 어떤 유리가 들어가는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견적서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 설치가 됐을 때 제대로 맞는 스펙이 설치가 됐는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에 저희가 새로 들어가는 현장 도면을 같이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도면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